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네이버 전자공시 보면서 휴마시스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휴마시스 7월 21일 기준 21,800원 마이너스 6% 빠졌네. 시총 7,461억, 코스닥 80등이고 상장 주식수는 3,400만 주, 3,400만 주 중에 전환사채 85억 발행 해가지고 그게 85억인데 600만 주인가 500만 주가 불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2,800만, 8,900만 주에서 한 500만 주, 5, 600만 주가 불어난 거지. 한 30% 정도, 20% 정도 전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가 이마에 무섭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그냥 돈 이자 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 한 게 니들은 돈도 못 버니까 못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돈 안 빌려줄란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도 줄게. 주식 얼마 싸게 해줄게. 돈 좀 더 중간중간에 이자도 줄게. 배당금도 줄게. 그게 뭐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건부사채 그런 거다잉. 그래서 요래됐다. 얘들이 19년까지는 적자했다니까. 18년도도 적자. 해마다 한 얼마씩 손해보더라. 10억씩 한 10억씩 까먹었는데 20년, 21년, 22년 대박이 터지면서 한 10년은 지금처럼 까먹어도 지금이 아니라 19년, 18년처럼 까먹어도 10년은 넘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이 쌓여져 있는 상태. 자, 외국인은 5%, 동일업종 PR은 8배라고 하는데 얘들 거는 지금 PR이 2.48배. 시젠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수치, 낮은 수치. P로 시작되는 건 낮으면 좋은 거거든. 자, 여기 보면 뉴스 뭐 바이오주로 몰린 바이오주 전성시대 웃기고 원숭이 두창으로 다시 탄력받는 진단키트주 7월 4일이잖아. 원숭이 두창. 자, 수젠텍 휴마시스 폭등 원숭이 두창이. 자, 근데 이거는 벌써 CJ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어. 만들었어.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진단키트 벌써 CJ는 만들어서 시중에 팔라고 하고 있거든. 거기에 비해서 얘들은 연구하려고 한다 하는 정도. 자, 10년 차트, 5년 차트, 3년 차트. 코로나 때 20년 천원 하던 게 38,000원, 천원 하던 게 21배나 올랐다. 21배 올랐는 거야. 21배. 10배도 아니고 21배. 자, 또 뭐 있노? 5년 차트. 뭔 말인지 알겠지? 10년 차트. 자, 종목 분석 들어가 볼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까? 최근 요때 7월 4일 13일경 외국인이 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았고 기간은 사다 14일날 다 같이 팔았네. 기간하고 맞지?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은 샀다 샀는데 주가는 떨어졌네. 아, 사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맞지? 팔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외국인이 샀을 땐 올라가고 있고. 기간, 이거는 외국인 3개월. 외국인은 조금씩 기간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이때 많이 사서 올라갔고 맞지? 외국인 보유율이 6%, 뭐 어떨 땐 6%, 어떨 땐 4%. 와, 이때 7월 14일이네. 4%, 6%, 거의 1점 몇 프로가 왔다 갔다 하는 6%대도 있고. 9페이지 넘어서는 3%, 21년 이때만 하더라도 3%, 맞지? 그러고 21년 9월, 20년 12월만 하더라도 1%, 이런 회사 지분을 사지도 않았었네. 그때도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었는데 와, 30% 상승. 상한가 치고 와, 재밌네 맞지? 그러고 그 다음날 3% 빠지고 10% 빠지고. 이런 건 뭐 이때 문제 20년 12월. 와, 이거 뭐고? 이거 진짜 이러면 되나? 5%, 16%, 이렇게 하다가 뭐 7%, 10%, 16% 올라가고 10% 빠지고 5% 올라가고 뭐 3% 빠지고 뭐 그래도 계속 올라갔네. 자, 다시 보자. 뉴스 받고 종목 분석으로. 차정학 왜 5인이 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지분으로서는 너무 취약하다. 다른 사람이 10%만 사도 10% 사서는 안 되겠지. 우호 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지분만 모아도 이해를 쫓아내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맞지? 20년에 설립 최진단 의료기업. 그리고 17년
하이 제2호 기업을 인수 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 같은 그런 그 주식회사 이런 것도 우리 기술투자거래의 그런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력 상품으로는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그리고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거. POCT는 포인트 오브 테스트, 케어 테스트,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 그 현장 진단 장비, POCT,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보유하고 있고, 면역 분석 시약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신규 마크는 신규 종목 개발, 그 병명이나 이런 것들. 이 회사와 수젠텍과 시젠이 다른 거는, 시젠이나 수젠텍은 분자 진단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였는데, 얘들은 분자 진단하는 게 없어, 맞지?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전체 매출 말고 연간 매출을 봤을 때 17년도 마이너스였지. 순이익 40억 까먹었고, 18년도 10억 까먹었고, 19년도 12억 까먹다가 코로나 진단기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박살나게 매출이 상승했다. 요번 1분기 매출만 1,500억 가까이 올해. 1,500억 아니다, 3천 몇백억 올렸다. 3천 몇백억. 요번 1분기만 3,200억 올렸다니까. 작년 1년치 올릴 만한 거를 21년도 1년치 올릴 만한 걸 1분기에 다 올렸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 왜 떨어져? 코로나 끝나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가 이만히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만큼 코로나가 감기처럼 떨어지지 않지. 계속 향토병처럼 풍토병처럼 계속 진단을 해야 되는.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시젠 거를 쓰면은 코로나도 잡아내고 감기인지도 잡아내고 다 잡아내거든. 시젠 거 살 것 같은데. 수젠텍과 휴마시스, 수젠텍은 내수 위주로 조달청에서 많이 샀고, 휴마시스도 조달청에 한 4,500억 납품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공급망은 셀트리온을 통해서 셀트리온에 공급하고 뻗어 나가는 그런 것들로 많이 했고, 시젠 같은 경우는 한 5대4 비율로, 그 수젠텍은 6대4 6.4한 7대3 비율로 수출이 7, 내수가 3. 수젠텍은 내수가 좀 더 많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야, 이자 발생 부채가 90억 있던 게 돈 좀 벌어가 확 줄어 28억으로 줄었지. 요거는 분기로 보면은, 자, 이자 발생 부채가 32억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60%대, 50%대. 왜 이런 거 진단키트 만드는 주는 뭐 재료가 뭐 싼 거 사가 그걸로 진단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가율이 한 30-40% 정도밖에 안 돼. 그러고 판관비 나가고, 그리고 다 마진이라 가지고 순이익,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뭐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금융 이자 빼버리면 순이익인데, 순이익률도 40%에 육박하는, ROE는 45% 정도 나온. 내가 했을 때는 1분기 매출로 1년 전체를 판단했을 때 한 45% 나왔는데, 요거는 예상 그렇게 나왔고, 부채 비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 유보율은 10,000% 됐더라고. 자본의 100배. 10,000%라는 건 자본의 지금 자본금 34억의 100배, 3,400억이 자본으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3,400억으로 뭘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지.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배당으로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되지. 왜?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지. 그런 거 보니까 얘들 작년에 21년도에는 돈 좀 벌었다고 배당을 1.2% 풀었네. 주당 200원, 1.2%. 그전에는 배당을 줄 생각도 못한다. 왜? 적자니까. 이게 자본 잉여금이 마이너스라서, 적자라서 배당을 줄 수가 없다. 회계상으로. 그래, 순이익 나왔고, ROE 나왔고, 부채 비율 60%, 유보율 10%, EPS는 290원. 적자인데 어떻게 290원이 나오지? 아, 이거 분기제, 분기. 분기. 자, 연간 EPS 마이너스 되다가 떡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EPS 성장률을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좀 독특하다. 그리고 PBR도 의미 없고, 얘들은 수익 배당 말했고, 이 전환사채가 전환되면서 2,600만 주에서 한 800만 주, 700만 주, 800만 주 정도 시중에 풀렸다, 맞지? 전환사채 85억짜리가 풀리니까 한 800만 주가 불어났네. 700만 주 정도. 자, 넘어가고. 자, 기업 개요. 안양시 있고, 상장일에 2000년도에 있고, 설립은 2000년, 상장은 14년인데 평균 거성연수가 1년밖에 안 돼. 평균 거성연수가. 평균 거부에는 곱하기 4를 하면 되거든. 4 1 4, 4 7, 28, 6,800만 원 정도. 연구개발 비용은 3.33억, 1%씩, 3%씩. 얘들 연구개발
할 수가 없지. 하기사 연구개발 인원이 20 몇 명밖에 안 되거든. 직원이 200명, 200명이야. 200명인데 20 몇 명인데 10%도 안 되는 직원으로, 야, 얘들은 근데 진단키트를 개발했다잉. 대박 터진 거잖아, 맞지? 야, 이게 뭐 어떻게,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참, 야, 이게 수젠텍은 그래도 한 직원 120명 중에 한 40명, 30% 정도가 그거 432, 30% 정도가 그 뭐야 연구진이고 CJ는 50% 정도까지가 연구진이야. 연구진에 돈 막 쏟아붓지. 얘들은 뭔데? 야, 이게 봐봐. 돈 쏟아붓지 않는 거 아니면은 연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돈이 쏟아붓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야, 돈을 적게 쏟아붓는데도 용케 됐다. 21년 9월까지는 평균 건설 연수가 2.8년이었는데 21년 12월이 되면서 1.5년, 그리고 20년 3월이 되니까 1년을 줄어들었다. 뭐다? 직원이 불어나서 까먹었네, 맞지? 21년도에 100명에서 200명 배로 불었네. 아, 내가 이자 불었네. 배로 불었네. 그때는 3년. 근데 시젠이나 수젠텍도 똑같은 경우잖아. 잠깐만, 시젠 볼까? 수젠텍 볼까? 시젠 보자. 시젠도 똑같은지 보면 되잖아, 맞지? 시젠 직업 기업계요. 자, 보마. 시젠 890명에서 1100명, 한 300명, 200명 불었네. 배로 부른 건 아니고. 그런데도 봐라, 한 30% 증가해도 2년 8개월 변동 없지. 30% 증가해서 그런가? 또 넘어가 보자. 또 가면 또 수젠텍 보자. 수젠텍도 마이너스 7%네. 자, 수젠텍도 한번 보자. 자, 기업계요. 100명에서 120명. 얘들은 안 늘었네. 별로 한 10명 불렀네. 15명 맞지? 15명. 근데 얘들은 연구개발비로 53억 썼어. 6%씩. 53억. 기존에도 19년도에도 35억씩, 43억씩 쓸 대로 썼었어. 시제는 아까 내 방금 본 거 시제는 얼마 썼노? 한번 보자. 기업계요. 시제는 750억씩, 260억씩, 19년도에도 998억씩 썼어. 8%씩 썼는데 이때는 매출이 너무 올라가가 1조 가까이 올라와 버리니까 2% 썼는 거지. 그래도 260억, 750억 연구비는 잘 쏟아붓고 있다. 야, 그러면 휴마시스, 그리고 뭐 휴마시스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은 33억, 19년도에 14억, 15억, 33억. 뭐 수젠텍은 시총 2,500억이거든. 그 회사보다 적게 쓴다. 인원은 그 대신에 직원은 배로 벌었네. 배로 벌었으니까 반동간에 나는 거는 1년 되지만 한 3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맞지? 비슷하면 되겠다. 자, 전환사채 요 발행했는 거 800 요 불어넣는 거고, 요 자회사는 베트남 회사 하나 요 3억짜리 출자금 있다. 자산은 4,700만원짜리네. 아니다, 479억짜리라고? 479억짜리다. 자산이 베트남 컴퍼니. 자, 연구개발. 이건데 자산 출자금 3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이 전자공시에는 출자금이, 이거 봐봐라, 베트남 컴퍼니 자산이 479억 맞네. 자산이 479억이고 그 취득 금액은 3억 100% 지분율인데 3억짜리가 479억이 됐단 말이야. 100만원 1000만원 억, 100만원 1000만원 억, 1억 10억, 이거 100억.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봐봐, 3억에 샀어. 3억 4천에. 그래,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산이 479억이야 자산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순이익은 6,600만원 냈다. 자산만큼 장부가를 올리는가 이가? 최초 취득금액 자산. 뭐 좀 이상하다 맞지? 내가 이상한 건가? 자산만큼 적어놔야 되는 거 아이가? 출자금
3억 투자했는 게 479억이 됐다. 이렇게 아닌가? 자기가 지분 100%니까 모르겠다. 알았어 해석해. 모르겠다잉. 자 또 재무 분석. 얘들 재무는 뭐 할 게 없다. 17년, 18년, 19년, 20년, 17년 적자 매출 원가는 적게 물론 40% 정도밖에 안 들어갔지만 판관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판관비가 지금도 별 변동이 없지만 그때는 돈을 매출 자체가 낮으니까 판관비도 너무 힘들었다. 적자 하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하다가 20년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고 떡상을 해서 재무는 지금은 유보율, 자본 유보율이 100%라고 100%, 만 프로 100배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지. 부채율 68%, 자본은 3,400억 쌓여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 얘들 같은 경우 현금 흐르는 게 뭐라 해야 되나 거의 국가 단위로 납품한 게 많아서 거의 석 달 안에 들어오고 못 받을 확률도 적고 거의 다 매출 채권 이거로 현금으로 다 들어오는 속속속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그냥 현금이 지금 2천억 지금 얼마더라 얘들 3천억 정도 쌓이는 거야. 2천억 쌓인 현금성 자산만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만 2천억 넘게 있는 회사라는 게 회사를 바뀐 거지 지금은. 예전에는 돈이 없어가 계속 까먹고 이익 인연금도 까먹고 아우 돈 주니 많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연구진 10명 20명도 안 되는 연구진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대박 터졌다. 투자지표 수익률 20년 21년에 떡상했다니까. 성장성 안 나오잖아. 못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걸 성장 어떻게 하노. 그 대신에 추후 성장성은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21년 매출 채권 회전율이 20일 안에 돌아오고 물건 팔고 돈 받는 게 재고자산은 35일 만에 매입 채무 외상값은 20일 만에 주고 캐시 사이클 현금 사이클 34일 뭐 이렇게 17년 18년 19년은 계속 적자다다가 떡상됐다. 원가는 한 35% 정도 들어간다. 자 이 BPS 의미 없고 EPS PSR 1.78 쫙 낮아지고 있지. 에비타 1.93. 이거 어떻게 이걸 컨센서스 업종 분석, 섹터 분석, 업종 어떻게 어떤 업종하고 나오나 진시스템 다 SD 바이오센서는 얘들하고 비슷한 거지. 클리노믹스 SD 바이오센서 2020 SD 바이오센서 시총이 4조 8천억이야 이거. SD 바이오센서가 왜 이래 높노? 7,900억 바이오다인 SD 바이오센서도 높네. SD 바이오센서는 뭐 또 따로 파는 게 있는 모양이다. 맞지? SD 바이오센서. 자, 섹터 분석. 이건 의미 없다 이거는. 왜 섹터 분석이 의미 없냐면은 얘들은 독특한 테마로서 올라간 게 독특한 이제 그걸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한 거 없고 주가는 화산을 그렸네. 최대 주주 6.9%. 10% 이상 차보연 없고 5% 이상 변동 없고 기타 주주 없다. 요거는 좀 지분이 너무 낮은 게. 자 결론 내리러 갈게. 자 일로 나오노. 자 결론 내리러 보면은 2022년 지금 7월인데 매출 이걸 우상향이라고 떡상 영업이익 당연하게 당기순이익 당연하지겠지. 왜? 진단키트 하나 때문에 ROE 40% 박살나고 부채비율 60%대 그거 유보율이 1000% 100배라는 소리야. 자본금의 100배. EPS는 우상향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진단키트 때문에 우상향 했는데 진단키트를 안 쓴다라면 이제는 안 쓰겠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한 2025년인가 2027년까지 2028년까지인가 연 3% 성장을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이 계속 그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연구진의 결과에 리포트 결과에 리서치 결과에. 그러면은 지금보다 반만 팔려도 3천억에 내가 계산하기를 1분기 매출이 3천억인데 이거를 1년 매출이라고 가정하고 22년 매출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도 얘들의 PR이나 퍼는 굉장히 낮아. 어떻게? PR이 1년 매출로 계산해도 4.6밖에 안 나와. ROE는 45%. 순이익 1,500억을 1년 매출로 계산해도 PSR 2.2 나오고 GPA는 36% 나오고 굉장히 싼 거지.
굉장히 싼 거야. 수젠텍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와, 자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겼고 점수 매긴 거는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그리고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그래서 총점을 내려서 나누기 8을 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그랬고 PEG 즉 계산 안 됐고, PSR, GPA,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버나, 이런 식으로 항목을 했는데, 시총 7천, 내가 공부할 땐 7,300억이었네. 지금 7,400억이지. 7,400억인 회사. 수젠텍은 2,500억, 시젠은 2조 3천억. 그러니까 그 수젠텍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 그 다음에 시젠이네. 그러면 폭발성이나 성장성이 제일 클 수 있는 거, 같이 매출이 올라가면 클 수 있는 거는 저평가라고 본다라면 수젠텍이 될 수 있지. 자, 수출은 휴마시스가 7대3 비율로 수출이 7, 내수가 수출 7, 내수 3 그 정도 되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수출 어딨노? 수출이 잠깐만, 이게 다야? 600억이네. 매출 수출이 3, 내수가 6 정도 보면 되겠다. 맞지? 6대4 정도, 내수 6. 그리고 시제는 5대5 정도. 수출 내수 57%, 43%. 그러니까 뭐 5.5대 4.4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휴마시스가 가장 조금 해외도 잘 통한다.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면 휴마시스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걸 따라가 가지고 싶은 거에 7점 준 이유가 또 진단 사업, 똑같이 수젠텍이나 CJ나 같은 걸. 그럼 CJ는 몇 점 줬지 내가? CJ는 몇 점 줬노? 아유 8점 줬네. 수젠텍은 아유 7점 줬네. 아이고 나 기억 못한디. 일단 휴마시스는 7점, 미리미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 이쪽 휴마시스 같은 경우 dengu열 G6D핀강 그런 뭐 효소 검사하는 거, 동남아 쪽으로 그 결핍한 그 사람들 많은 거, 그런 거 검사하는 것들도 있고, 말라리아를 검사하면, 댕기열을 검사하면, 말라리아를 검사하면 그것도 같이 검사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만 팔할 때는 적자인데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떡상했다. 시젠도 똑같고 수젠텍도 똑같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해도 적자는 아니었다. 계속 흑자에 있는 상태. 휴마시스는 적자에서 흑자로, 수젠텍도 적자에서 흑자로. 자, 무기는 그렇다. 돈 잘 벌 것 같은가 7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요번에는 이렇게 성공했지만 연구진의 투자 비율도 좀 약하고, 다른 회사보다 그 연구진도 인원이 좀 작고, 수젠텍보다 심지어 수젠텍은 2,500밖에 안 되거든, 시총이. 그리고 휴마시스는 7천억 아이가. 그러고 시제는 2조 3천억인가 그렇고. 그런데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작고. 자, 하지만 코로나 진단키트가 올해만 쓰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만 쓰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쭉 간다라면 시즌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시즌 같은 경우는 독감도 같이 증상을 체크하는 그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 하지만 휴마시스는 현장 검사,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 POCT라고 하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 신속 진단, 요런 것들이 조금 강세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봤고. 그래서 7점, 지금인가에 7점 또 준 이유가, 요게 경영자 지분이 7.7%밖에 안 돼서 적대적 M&A 당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적대적 M&A를 하면서 지분을 막 사들여서, 적대적 M&A를 하려면 지분을 막 사잖아. 막 모았다가 팍 그거 이사진 회의할 때 대표이사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할 때 딱 나올 때 사야 되니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딱 그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그거 테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출 비용이 좀 높은 게 조금 또 있고, 장점은 높았다. 그래서 지금인가 7점. 경영자의 7점은 요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2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연구비도 적게 주는데, 이거 세계적인 아이템, 이거 코로나 진단키트를 그 세계적인 어떤 회사보다 만들어서 시중에 먼저 선점한 게 먼저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으니까 지금 7천억 됐지. 이거 돈 못 벌었으면 시총 10배 오라는 게 700억짜리가 아니다. 300억짜리가 20배 올랐는데 20배 올랐대. 20배. 1000원짜리가 2만 1000원 했다니까. 그러니까 700억짜리 300억짜리가 300억 ECS 500억인데 와 그런 게 2만 1000원 그렇다이 거래됐다. 경영자는 그랬다. 그래서 걱정 안 하겠냐에는 경영자 지분이 너무 낮아서 경영권 방어가 실패하는. 근데 경영권 방어 실패하기 전까지는 주가는 이빠이 올라갈 거니까 아니면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려나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덕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고. ROE는 45% 나와서 10점, 영업이익률은 65% 나와서 10점, 총 다 하니까 60점 나와서 나누기 8을 하니까 7.5점 높은 점수 났네. 위험한가에 7점. 재무로서는 얘들이 한 그 19년 그 18년 17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월 연 한 10억 많게는 한 40억 정도 적자 났는데 지금 자본금의 100배 유보율이 자본금이거든. 100배 10,000%는 100배 아이가 100배 100배를 쌓아놓은. 그러니까 자본이 34억이니까 100배면 한 3,400억을 쌓아뒀단 말이야. 그걸 얘들이 평상시에 투자 안 하는데 투자하겠냐? 투자 안 하겠지. 그러면 있는 걸로 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걸로 가지고 이제 영업망을 확장하더라도 충분히 한 10년이 뭐고 지금처럼만 써도 10년은 넘게 견딜 거고 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맞지? 주가 떨어지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또 그것도 넣을 수 있겠네. 그런 걸 안 하고 그거만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10년은 뭐고 최소 10년 이상은 아껴 쓰면 한 30년도 쓰겠다 맞지? 2,400억을 계속 은행에다 놔두면서 거기서 이자 받는 걸로 계속 돈 못 파는 걸로 해가지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위험한 거에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맞지? 그럴 수 있겠잖아 맞지? 평상시 근데 직원을 100명에서 200명 늘렸고 어찌 보면 100% 늘렸는데 수젠텍이나 시젠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연구진도. 근데 대주주 지분이 7%밖에 안 되는 게 한 8%도 안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 아닐까. 자, PSR은 2.2점, GPA는 36.8점. 자식에게는 CJ는 4점 줬는데 요건 1점. 수젠텍 몇 점 줬지 내가? 수젠텍도 1점 줬네.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는 똑같다 보네. 자, 정성 진단 제품이 요거 이게 그거 정량 진단은 기계로서 진단하는 거, 정성은 이제 직접 진단하는 거, 그거 진단 키트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수출 요렇게 매출이 발생된다. 휴마시스, 시젠, 수젠텍 요거를 세 개를 딱 해가지고 딱 비교하는 것도 해봐도 되겠다 맞지? 자, 휴마시스는 여기까지. 휴마시스도 나쁘진 않다. 요 단점은 대표이사 7%라는 게 요게 조금 애매하고 경영권에 대해서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보율을 10,000%를 쌓아뒀기 때문에 놓았어. 끝.